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괴물을 무찌른 영웅담을 넘어 인간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운명의 아이러니를 깊이 탐구하는 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 숨막히는 여정의 서막을 함께 열어볼 텐데요. 과연 잔혹한 운명에 맞서 미궁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한 영웅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아주 오래전 찬란했던 도시 아테네에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해상 왕국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바쳐야 했던 끔찍한 조공 때문이었죠. 그 조공은 다름 아닌 아테네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청년 7명과 처녀 7명, 총 14명의 젊은 생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크레타의 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검은 돛을 담배에 오르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가족들의 애통한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망망대해를 응시해야만 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슬픈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크레타 섬의 지배자 미노스 왕은 강력한 권력으로 바다를 호령하는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왕국은 번영과 풍요를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바로 반인바누의 끔찍한 괴물 미노타우로스였습니다. 이 괴물은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파에와 황소 사이에서 태어난 기형적인 존재로 인간의 살을 탐하는 잔혹한 식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노스 왕은 이 괴물을 세상의 빛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건축가 다이달로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미궁, 즉 라비린토스를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궁 라비린토스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끝없이 얽히고 설킨 통로와 기만적인 갈림길로 이루어진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미궁의 입구는 마치 거대한 심연의 아가리처럼 보는 이를 압도했고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듯했죠. 이 미로의 가장 깊은 곳,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미노타우로스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희생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형상은 희미한 그림자로만 드러나도 보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미노스 왕은 이 괴물에게 매년 아테네에서 바쳐진 젊은이들을 던져주었고 이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강대국 크레타의 번영과 미노스 왕의 위압적인 모습은 매년 피해 조공을 바치며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아테네의 비극적인 상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과연 이 잔혹한 운명 속에서 미궁의 심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용감한 인간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아테네를 구원할 영웅의 등장을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구원의 영웅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테네의 왕자, 용감무쌍한 테세우스였습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이 끔찍하고 잔혹한 조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죠. 무고한 젊은이들이 미노타우로스의 끔찍한 먹이가 되는 비극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 테세우스 왕자는 스스로 죽음의 항해에 동참하기로 7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이 되기로 결연히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아테네의 아이게우스 왕은 아들의 무모하면서도 숭고한 결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은 차마 아들을 말릴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미궁의 괴물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살아 돌아올 경우 배의 희망을 상징하는 흰 돛을 달아 미리 소식을 전해달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만약 검은 돛이 보인다면 그것은 아들이 미궁의 어둠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음을 알리는 왕의 모든 희망을 앗아갈 비극적인 신호가 될 테니 말이죠. 이처럼 슬프고도 절박한 약속을 품고 테세우스는 어두운 검은 돛을 담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않은 채 오직 이 비극을 반드시 끝내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뜨거운 용기만이 가득했죠. 아테네 시민들은 망망대해로 떠나는 영웅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한 희망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과연 이 젊은 왕자는 미노타우로스의 잔혹한 미궁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마침내 배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가르며
번영의 상징인 크레타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매년 피해 조공을 바치는 아테네의 비극적인 상황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미노스 왕의 막강한 권력과 불을 과시하는 눈부신 화려함으로 가득했죠.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궁전에서 미노스 왕의 아름다운 딸 아리아드네 공주와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얽히는 법이겠죠. 서로의 눈길이 마주친 순간 그들은 이성으로는 막을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비범한 용기와 고결한 정신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를 잔혹한 죽음의 미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강렬한 연민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배하는 미궁 속에서 테세우스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스러운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미궁을 설계한 당대 최고의 건축가 다이달로스가 오직 그녀에게만 기띔해준 유일한 해법, 바로 실타래였습니다. 깊은 밤, 아리아드네 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테세우스에게 다가가 이 귀하고도 절실한 실타래를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반짝이는 듯한 그 실타래는 단순한 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궁의 끝없이 복잡한 길을 헤치고 나갈 지혜의 상징이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죠. 공주는 테세우스에게 미노타우로스 괴물을 처단한 후 이 실타래를 입구에 묶어기를 잃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라 조용하고도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랑과 생존, 그리고 배신이 얽힌 위험하고도 절박한 거래였지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손에 들린 실타래를 보며 다시 한번 죽음을 불사할 결의를 다졌을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미노타우스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죠. 과연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미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리아드네 공주의 간절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테세우스는 마침내 미궁의 어둠 속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은 생명력을 앗아가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빛 한 줄기조차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었죠. 그의 손에 쥐어진 마치 생명의 탯줄과도 같은 실타래만이 이 절망적인 미로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미궁 깊숙이 들어갈수록 숨막히는 침묵은 그의 존재마저 삼켜버릴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가 어둠을 뚫고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그 끔찍한 미노타우로스였습니다. 테세우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억울한 희생을 끝내겠다는 굳은 결의, 그리고 아리아드네의 간절한 믿음이 그의 칼날에 불타는 힘을 실어주었죠. 이제 남은 것은 미궁을 탈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쓰러진 미노타우로스의 거대한 실루엣을 뒤로하고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타래를 다시 한번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입구에 묶어두었던 그 실타래는 이제 그를 미궁 밖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나침반이자 구원의 끈이 되어주었죠. 그는 실타래의 부드러운 감촉을 따라 어두운 통로를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절망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희망의 빛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궁의 입구였습니다. 빛을 향해 달려나가는 테세우스의 얼굴에는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사랑하는 아리아드네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강렬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미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용기와 지혜가 잔혹한 운명을 극복해낸 극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영웅의 눈부신 승리 뒤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미궁의 어둠을 뚫고 나온 테세우스는 사랑하는 아리아드네와 잠시 재회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낙소스 섬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애틋한 이별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중대한 약속을 잠시 잊게 한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크레타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하고 테세우스의 배는 아테네를 향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미노타우로스를 처단한 영웅의 가슴에는 승리의 환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쓸쓸함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지평선 넘어 고향 아테네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렴풋한 불안감도 함께 스며들고 있었죠. 그러나 영웅의 위대한 업적도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완벽하게 가려주지는 못하는 법이죠. 그는 크레타를 떠나기 전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과 피눈물로 맺었던 그 엄숙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미궁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검은 돛 대신 희망을 상징하는 흰 돛을 달고 오겠다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약속을 말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잠시 방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리아드네를 향한 깊은 미련과 슬픔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그만 뱃머리에 여전히 검은 돛을 그대로 단 채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해안가, 늙고 지친 아이게우스 왕은 매일같이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를 애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그의 눈은 멀리 수평선 끝자락에서 아들의 배가, 그리고 그 배에 달려있을 하얀 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매일 밤 꿈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을 그리며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그의 눈가는 주름으로 깊어졌고 마음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점처럼 보이던 배 한 척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왕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것은 희망의 흰 돛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깊고 어두운 검은 돛이었습니다. 아들이 미노타우로스에게 희생되었다는 너무나도 잔혹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 검은 돛은 거친 바람에 힘없이 나부끼고 있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이 절망적인 광경 앞에서 아이게우스 왕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비통함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푸른 바다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절망이 뒤섞인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이었죠. 훗날 이 왕의 이름을 기려 그 바다는 에게 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답니다.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미궁에서 탈출한 영웅 테세우스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아버지를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영웅의 용기와 지혜가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단 한 번의 인간적인 실수와 망각 앞에서는 이토록 잔혹하고 아이러니한 운명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테세우스 신화는 단순한 고대 영웅담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원초적인 두려움, 지혜의 빛나는 가치, 그리고 때로는 사소한 망각이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비극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으니까요. 영웅의 눈부신 승리 뒤에 남은 쓸쓸함과 인간적인 한계는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처럼 고대 영웅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면모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